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주식시장에 바람이 불면 내 계좌엔 강한 파도가 치는 것 같죠? 썰물처럼 쭉 빠지는 주가를 보면은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빠질 때 오르는 혹은 방어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 있다면 한 줄기 빛과 같을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주가 대표적인데요. 오늘은 그 많은 배당주 중에서 고수들이 뽑은 배당주 7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당 투자를 잘하는 고수를 뽑자면 워런 버핏만한 분이 없죠. 워런 버핏의 섹터별 투자 비중을 보게 되면 정보기술이 44.3%, 금융이 27.3%, 필수 소비재가 12.7% 순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기업 중에서 배당 투자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가 고른 배당 종목 중에서 우리가 또 최고의 종목을 고른다면 더욱더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 되겠죠. 오늘은 그 기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핏이 배당은 복리라고 중요하다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말한 복리가 뭔지 아주 중요한 영상이 있으니까 아주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Einstein is reputed to have said that compound interest is the eighth wonder of the world or something like that. And it goes back to that story you probably learned when you were in grade school where somebody did something for the king and the king said, "What can I do for you?" And he said, "Well, let's take a chessboard and put one kernel of wheat on the first square and then double it on the second and double it on the third." And the king readily agreed to it. And by the time he figured out what 2 to the 64th amounted to, he was giving away the entire kingdom. So it's a pretty simple concept, but over time, it accomplishes extraordinary things. 시간이 지날수록 범상치 않는 결과를 낳는다는 말, 엑셀을 돌리면서 매번 확인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는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30년 동안 배당 수익률을 꾸준히 재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금액이 자그마치 2억 4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의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7%의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가 돼 있을까요? 7억 6천이 되어 있습니다. 4%의 배당 수익률이 5억 가까이 금액을 차이나게 만듭니다.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시는 경제 위기 때도 꾸준히 배당을 늘려왔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왕족주, 귀족주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년 주기로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고 치고 3번 쉴 때마다 3년씩 쉬어갔다고 치면은 4.1억을 받게 됩니다. 4.1억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원래 7%의 배당을 받으면 7.6억이니까 3억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도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당 컷을 하지 않고 매달, 매년 배당을 증가시켜 놓은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배당 기업 5선을 뽑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래프트 하인즈, 지금 왼쪽에 케찹 기업이 있죠. 3.91%의 배당을 주는데요. 4월 20일 기준입니다. 단가에 따라서 계속 배당 수익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배당 계산하는 것도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는 3.11%,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요거는 카드 회사죠. 1.16%, 그리고 위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84%. 그런데 오른쪽 끝에 보면은 아이폰이 하나 있죠. 애플입니다. 0.61%의 배당을 주는데 왜 이 기업을 배당주에 넣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개의 기업을 2010년도에 한 주씩 사놨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배당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애플이 10.6%의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도 많이 주죠. 5.8%, 코카콜라도 5.8%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배당이 적은 거지, 애플은 전에 배당에서 계속 10%, 20%씩 매년 배당 수익률을 올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10.6%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애플을 사게 되면은 10년 뒤에도 0.6%가 아니라 5%일 수가 있고 10%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애플이 얼마나 성장하고 배당으로 주주 환원을 많이 해주냐에 따라서 달린 거니까 이걸 지금 현재 너무 낮다고 배당주로
빼는 게 아니라 배당주에서 빼면 안 되고 우리는 이걸 잘 기억했다가 이 기업이 앞으로 배당을 꾸준히 주네, 성장시켜 오네 이런 걸 포착을 하고 꾸준히 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개의 기업의 배당 기업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한번 3가지 포인트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매출과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애플은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리고 순이익 자체도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래 지금 워런 버핏 아저씨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3단계까지 가면 배당 기업으로서 완벽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배당 성장률 보시면은 5년 동안 10%, 9%, 10%, 14%, 7%, 6% 이런 식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0.6%에 멈춰 있지 않고 더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배당 정보를 보게 되면은 애플은 배당을 2, 5, 8, 11월에 주고 있고 배당 성향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보면 매년 10%씩 꾸준히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3가지 모두 다 만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단계까지 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크래프트 하인즈인데요. 하인즈 케첩은 150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7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은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는 것 같지만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019년도에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찍었죠. 이때 회계 부정이다 조사가 들어오고 그리고 실적조차 좋게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을 봤더니 2019년도에 당연히 또 꼬꾸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배당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을 했습니다. 배당 컷을 한 거죠. 그래서 36%의 배당 비율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는 0%의 배당 성장을 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정보를 보게 되면 크래프트 하인즈는 369 12월에 배당을 주고 배당 성향은 57%인데 5년 평균 배당 성장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트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부터 매출은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순이익은 19년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좋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봤더니 60%, 25%, 56%, 38% 상당히 높게 배당 성장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로 보는 이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9년도에 98%의 배당 컷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4년 동안 배당을 아예 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4년도부터 다시 배당을 주니까 당연히 처음부터 주면은 배당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 배당을 주고 60% 배당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당 성장률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초반에 배당 컷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일어났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매출 2012년 매출을 보면 높지만 순이익이 거의 없죠. 그만큼 그때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정보를 보면은 369 12월에 배당을 주고 있고 배당 성향은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5년치가 35%지만 이거는 눈속임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믿을 자료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배당은 1.84%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키워가느냐를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단계에서 멈춰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누구나 알고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순이익은 19년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브랜드를 감소하고 이익 추구하는 형태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지금 코카콜라가 다른 브랜드를 상당히 많이 내서 40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200개로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제 이익 추구를 위해서 코카콜라 캔을 종류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별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비자 니즈를 맞추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높이고 매출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배당을 계속 줄여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도에 8.2%였는데 2020년도에는 2.5%로 하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당 정보를 보게 되면 4, 7, 10, 12월에 배당을 주고 있고
있고 배당 성향은 84%, 그리고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은 5.1%로 안정적인 수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19년도, 20년도를 보면은 2.5에서 2.6%로 배당 성장률이 멈춰 있죠. 이게 다시 반등하고 올라가는지를 상당히 지켜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과 순이익이 같이 올라가면 코카콜라는 왕족주로서 계속 이 위험을 지켜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뒤에 있는 이 카드를 만든 회사인데요. 결제 회사로서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은 꾸준히 잘 성장을 해오다가 최근에 코로나의 여파를 상당히 직격타로 맞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순이익을 감소하니까 당연히 배당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지금 배당 컷을 했습니다. 19.4%의 배당 컷을 한 상태인데요. 이러면은 회사에도 좋지 못한데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정보를 보게 되면 배당 지급은 258 11월에 배당을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은 20.5%, 배당 성장률은 5.4%지만 최근에 배당 컷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못해서 1단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기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계좌를 보고 살짝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가상화폐를 몰라서 코인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모르고 투자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로 워런 버핏은 지금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보면은 지금 캐시 우드는 혁신 투자의 대가인데요. 이 두 명이 공통점으로 투자하는 기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배당을 주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인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캐시우드랑 워런 버핏이 공통으로 투자하는 배당 기업 3개를 말씀드리면은 애플이랑 브리스톨, 에브비가 있습니다. 애플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브리스톨이랑 에브비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간단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브비를 먼저 보게 되면은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브비의 매출 1위는 바로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입니다. 세계 1위 판매를 하고 있는데 20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요 휴미라가 매출의 6, 7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관절염 치료제니까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에 더욱더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면은 12%, 40%, 19%, 10%등 10% 이상이 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배당 성장률이 이렇게 높다는 건 앞으로 미래도 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정보를 보면 258 11월에 배당을 주고 배당 성향은 42%, 그리고 배당 성장률은 최근 5년 동안 19%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를 하더라도 4.79%의 배당을 주니까 배당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장주랑 비교하면은 막 하루에도 5%, 10% 올라가는 기업이랑은 당연히 비교하시면 안 되고 배당주로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톨을 보게 되면 매출과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 순이익이 하락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이오카디아를 인수하면서 그 비용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 포함해서 95억 달러 사상 최대 규모의 제약회사 인수 사례였는데요. 이거 이후로 이제 어떻게 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보게 되면 좀 들쑥날쑥하죠. 솔직히 이런 건 배당 기업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배당이 23.5%나 감소했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9년도에도 2.6, 2.5%밖에 안 됐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뭐가 좋다고 36%나 증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거는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는 이런 스타일은 배당 기업으로서는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정보를 보면 258 11월에 배당을 주고 배당 성장률은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고수들이 뽑은 배당 기업 7개를 살펴봤습니다. 배당 성장률과 매출, 순이익을 살펴봤는데요. 이 부분 말고도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어떤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 기준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 3개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과 코카콜라, 에브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좋게 보고 계시는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돈 공부하고 투자해서 부자 되자고요.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